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먹셈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좌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좌표가 뭔지, 그래프가 뭔지만 알면 되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잘 쳐다볼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을 떠올리는 락, 순서상, 그리고 좌표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순서상이랑 좌표라고 하면은 천천히 시작하자고요. 우리 수직선 배웠죠? 수직선 위에서 좌표라고 하면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수직선이 있어. 내가 점을 딱 찍을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위치를 묻는 거야. 알겠어요? 뭐라고요? 위치. 다시 말하면 점의 위치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해볼게. 야, A의 위치가 어디야?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A라는 친구의 위치는 1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표가 뭐라고요? 어떤 점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점 P의 좌표 볼까요? 자, P의 좌표 누구예요? P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Q의 좌표는요, 물론 여기 길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다고 치면은 Q의 좌표는요, 2분의 1이다. 알겠어요? 자, 조금 다른 건데,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건 숫자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라기보다는 각각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요? 좌표라고 하면요. 좌표는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으로 간다면 뭐라고요? 자, 방금 전에는 수직선이었어. 수직선은요, 요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좌표 평면이라는 이야기는 어디가 생긴 거예요? Y축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친구를 X축이라고 부르고요. 요 친구를요, Y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뭐야? 수직선이 그냥 두 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좌표축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네 개의 평면으로 나뉘어지면 이걸 우린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순서상은 뭐겠어요? X의 좌표가 어딘지 Y의 좌표가 어딘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안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훈련 하나만 하고 가자. 자, 봐요. 수직선을 먼저 일단 그려볼게. 수직선이 있었어. 그지? 요걸 X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던 왼쪽으로 가던 이건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X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순서상은요. X 좌표 먼저 쓰고 Y 좌표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 X의 자리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좌우요. 그쵸? 좋아.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이해할 거야. 뭘 이해할 거냐면, 그러면 요거, 이거 뭐야. 요렇게 세로로 된 이 친구 있죠. 요거. 그치? 얘는 뭘 의미해? 아까 Y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자, 상하.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누구라고요? Y와 관련돼 있어요. 좌우는요? X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순서상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어떤 좌표의 위치를 X좌표가 어딘지 Y좌표가 어딘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친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됐죠? 이해됐어요? 좌우냐 위아래냐 혹은 동시에 어디쯤 가느냐 알겠죠? 자,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가로로 된 우리 수직선을 X축이라 부르고요. 세로로 된 수직선을 우리는 Y축이라 부르고요. 요렇게 항상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은 봐요. 원점은요, 움직였어요? X가 좌우로 움직였니? 항상 시작은 0이죠. 안 움직였어요. Y는요? 안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의 좌표는 X도 0, Y도 0. 왜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자. 순서상이에요. X의 좌표가 A고요. Y의 좌표가 B래요. 무슨 뜻일까? X가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했던 뜻이죠. 0에서 시작할 테니까. 그 다음에 위로도 올라갔네. 얼마만큼요? B만큼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을 얼마만큼 움직였다? A만큼 움직였다. Y축으로는 B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좌표를 볼 때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혹은 아래냐 위냐. 다시 한 번 더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럼 X. 위냐 아래냐? Y. 됐죠?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좌표 평면은 좌표축 X축과 Y축에 의해서 십자가 모양이 되면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자, 얘네들을 사분면이라 부르는데요. 사분면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는 요 십자가 표시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가 어디에 속한다는 말이 되는 순간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소수랑 합성수가 있었는데요. 그쵸? 우린 2를 아무데도 넣지 못했어요. 왜요? 기준이 1보다 큰 수였잖아요. 그죠? 수직선을 볼게요. 좌우지만 시작이 어디예요? 0이 있기 때문에 양의 정수, 양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양의 유리수, 이것도 엄밀히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양수가 있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런 것처럼 좌표축은요. 기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분면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일단은 사분면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건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이미 나도 이유 몰라요. 이미 정해졌어요. 자, 제1사분면. 자, 이거를 쉽게 외운다고 1사분면만 외우는 친구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제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정답이에요. 자, 제1사분면 왼쪽으로 가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요 친구가 좀 헷갈려요. 흥분하면 제4분면 이렇게 쓴다. 4 지우고. 왜냐면 4 발음이 2번 반복되세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1, 2, 3, 4 나도 꼬인다. 제1, 2, 3, 4 4분면. 야, 너네가 해봐. 제1, 2, 3, 4 4분면. 이상하다. 4 때문에. 아무튼 간에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 있는 애들 있죠. 이게 뭐냐면 x랑 y의 부호야. 수직선에서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x는 플러스죠. 그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다 치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제1사분면의 부호는 둘 다 양수예요. 제2사분면은요. x는 왼쪽으로 갔으나 y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3사분면은요. 어떻게 돼요? x도 왼쪽, y도 아래쪽이니까 둘 다 음수가 될 거고요. 제4사분면은 x는 플러스지만 y가 음수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문자로도 정리해 놨어요. 즉 a가 0보다 크다는 건 x 좌표의 부호가 플러스, y 좌표도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b가 0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사분면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귀찮더라도요. 요 정도는 적어주고 시작하라고요. 알겠죠? 귀찮더라도 요거만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일단 4분면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적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건 뭐냐면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우리 데칼코마니 알잖아요. 어우, 전문 용어 나왔어. 데칼코마니가 뭐였어요? 막 물감을 칠했어. 반을 접었다가 펼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똑같이 대칭 뭐예요? 이동만 시킨 거예요. 반전시켜서요. 반사시켜서. 우리가 셀카를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좌우가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혹은 인터넷 방송을 봐도 좌우 바뀌어서 나오는 방송 많잖아요.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아니야. 그래. 쉽게 거울을 봐봐. 거울 속에선 너의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지 않아요? 그런 거야. 그걸 대칭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한다는 거 볼게요. 이 y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봐요. b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위에 있잖아요.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있던 a가 왼쪽으로 가야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바뀌겠죠? 맞아요. 그래서 2번을 먼저 봤거든요. y축 대칭이면 그러면 x의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그죠? a만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요. x의 자리는 여전히 오른쪽에 있어요. 변화가 없었어. 근데 y가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y좌표만 부호를 반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원점 대칭 가볼게요. 원점은요 쭉 내려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자리, 즉 x의 자리도 바뀌었고요. 위에서 아래로 갔기 때문에 y 자리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둘 다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순서쌍과 좌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 그래프는 뭐냐면 뜻을 먼저 볼게요. 그래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좌표 평면에 순서쌍을 다 찍어주면 그게 그래프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변수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고 가야 돼. 변수는 뭐냐면 변하는 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y랑 x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여기다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소리고요. 물론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겠죠. 어떤 식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성립하는 어떤 값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x랑 y에다가 여러 가지 수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변수라는 건 변하는 수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그래프는 뭐라고요? 두 변수 x, y 이거 x, 내가 얘기를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내 정신 좀 봐. 이 친구를 우리는 x, y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얘는 2,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모두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래프고요. 이번 시간에는 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거예요.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봐봐. 자,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친구는 누구라고 했어요? x라고 했어요. 위 아래는요 무조건 y라고 했어요. 볼게요. 상태를 볼게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시간은 증가했는데 온도는 현재 얘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럼 이만큼에서 기온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하면 오른쪽 왼쪽은요 x를 의미하고요. 위 아래는요 y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건 y를 잘 봐달란 이야기예요. 물론 x는 여기 있겠지만 x랑 y를 둘 다 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y를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 강의에서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그림만 보자. 그래프만 볼게요. 그러다가 자, 이번에는 한 요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 어떻게 됐죠? 기온이라는 게 점점 올라갔어요. 그쵸? 그 다음엔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시간이 흐르니까 기온이 내려가네요. 그 이야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충 오전에는 기온 변화가 없었죠. 왜?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한 오후쯤 되니까 기온이 올라갔다가 해가 지면서 떨어졌다.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선생님이 우리가 언제 이거 오전 오후로 나누고 이게 말을 그럴싸하게 쓸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유지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온도가 증가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 온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그럴싸하게 문장만 적어 둔 거고요. 자, 다시 볼게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위치가요. 점의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아, 속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처음엔 빨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느려지고 있구나. 지쳤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엔 볼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자기 음료가 줄어요. 마셨나? 그러다 안 줄어. 아, 잠깐 쉬었구나. 그러더니 또 줄어서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을 따지면 음료수를 마시다가 잠시 심부름을 다녀온 후 남은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 라고 그럴싸하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이는 정도만 적어도 큰 문제 없다고요. 자, 이번엔 양초의 길이가요. 시간이 지나면 양초 불을 켜놨나 봐. 양초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가 불을 끈 거죠. 다시 또 불을 켰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네요.